무언가가 죽으면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법이야. 아니 잠깐만. 우리 설마 죽는 거야? 자네가 아니야. 자네의 관계지. 관계겠지 관계. 관계, 멍멍개 할 때 개. 자네들은 그 관계를 다시 쌓아서 관계로 만들어야 해. 정신 나갔네.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기억 안 나? 무언가가 끝나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끌림이 생겨날 거야.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게임 It Takes Two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떡질한 덕PD입니다. 네, 오늘 작품 누가 골라왔는지 너무 티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게임이 왔네. 네, 게임하는 사람 여기 한 분뿐이죠, 거의. 아니, 게임을 소개까지 할 정도는 진짜 네. 한 사람이죠. 오늘 특히 오프닝 읽으면서 오지랑 간만에 연기했다. 그러니까 관계와 관계. 굉장히 개와 어려웠어요. 관계. 네, 이제 책디가 아나운서니까 일부러 관계와 그러니까. 관계가 안 할래. 동시에 들어간 네. 부분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네, 사실 이게 It Takes Two라는 게임의 한 장면인데 네. 이 원작의 영어 대사는 관계라고 했을 때 이제 relationship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relationship 그러니까 안 망했어. 좋은 거죠. 네, shit은 욕이니까 망해버린 관계를 관계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드립을 치는 건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개, 멍멍개라는 드립을 추가해서 번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잘 추가했네요. 의욕을 그렇게 되게 생각해보면. 잘했다. 게임의 한 장면을 가져왔다는 거 오늘 추천작으로 게임을 소개한다는 네, 건가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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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한다 제가 말만 이제 하더니. 책플릭스 2022년 팝업스토어 우리 지난주에 네. 헤어질 결심으로 개장을 했는데 이제 휴가 추천작이란 주제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책플릭스 시즌 1에 2020년 8월에 무려 2년 전이죠, 거의.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쵸. 제가 게임에 대한 책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책플릭스는 책과 영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덕PD답게 앞으로 게임도 종종 소개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즌 3까지 안 했다. 종종이 2년이 됐네요. 2년에 한 번 하면 종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게임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오늘 이 추천작이 마음에 들지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제는 휴가지에서 즐길 만한 작품을 골라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휴가 가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PC방 돼요? 가? 거기까지 네. 가서? 사실 이제 휴가 추천작이라는 걸 골라놓고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휴가 가면 여행을 같이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제가 가져온 이 게임의 주제가 관계 회복이에요. 오. 그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망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될 만큼 회복되려면 망가져야 일단 된다. 망가져야 음. 예, 그런 게 생기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휴가 때 가서 싸울 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휴가 가서 꼭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여행 가고 이러면 꼭 네. 싸우는 네, 사람들 맞아요. 있다. 무조건 안 싸운다. 싸우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야기는 재밌다. 네. 네, 그 휴가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할 거예요. 뭐 두 분도 혹시 이렇게 뭐 가까운 사람들이랑 싸우거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무조건 싸우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저는 언니랑 여행을 자주 갔었는데 언니랑 한번 내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7일 중에 초반에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아이고 일찍 싸웠네. 네, 제천역 그 역사에서 엄청 싸웠어요.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네, 역사로 오는 30분 내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싸웠는데 이유는 생각 안 나고 너무 사소했겠지. 하나도 말을 안 하고 30분 넘게 어떡해. 걸어왔거든요. 무섭다. 나는 그 그래서- 침묵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탈출할 구멍이 없어 둘이 여행을 가면. 근데 아직 남은 날짜도 많고 그치. 여기서 집에 갈 수 없잖아. 없어. 그래서 여기에 둘이 앉아 있다가 그냥 순간 제가 한마디 꺼냈던 게 화해의 키가 됐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 올 거야? 그냥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하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맞아.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오빠래. 그랬더니 언니가 그럼 너 먼저 갔다 와 내가 지금 지키고 있을게. 지금 지어낸 거 아니지? 어. 오빠는 누구야? 그러니까 갑자기 오빠래. 너무 오빠가 입에 익숙해서 결혼 후에. 그랬더니 언니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이 말을 기다렸구나. 내가 뭔가 이 물꼬를 틔워주기를 기다렸구나. 근데 싸웠을 때 이 말 한마디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꼭 싸울 때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다투는 관계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여름이라 불쾌지수도 올라가는데 맞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보통 싸움을 잘 피하는 편인데 성향인데 가장 이제
갈등과 어떤 싸움의 소용돌이에 가장 있었던 건 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거의 여름 다 무조건이지. 돼가지고 준비해서 그런 거 저도 아니야? 한여름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여름은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평소에 일상에는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동으로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되는 큰 프로젝트, 그것도 처음 해보는 둘 다 서툰 어떤 일을 둘이서 같이 팀플을 해갈 때 갈등이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이게 이 둘만의 관계에 팀플이면 어느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 되는데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은 많아.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가족, 친구부터 해서 직장과 심지어는 이제 그런 웨딩 관련 업체 사람들까지 모든 걸 빨리 결정하고 조율하고 또 그 가운데서 누구 맘상할까 막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 세트인 거예요. 남편 측, 신부 측. 그래가지고 쉽지 않아요. 변수가 그 너무 많아. 과정에서 너무 이제 그 조율할 때 많이 이제 이렇게 마음도 상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긴장 관계를 잘 못 견뎌서 항상 하루가 가기 전에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면 그 자리에서 약간 해결하는 편이에요. 이제 화해를 하고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게 밥 차려놓고 싸우면 안 돼요. 국이 다 식어요. 못 먹어. 해결할 해결을 봐야 때까지 못 되니까. 먹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싸우는 걸 추천드리고 제 그렇지. 기억은 아무튼 그때가 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불쾌지수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휴가 떠나실 때도 마음을 좀 다잡으시라라는 의도로 제가 이 작품을 가져왔고 이 텍스트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는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책플릭스가 시즌을 바꿀 때 새로 돌아올 때 이럴 때마다 코로나가 재유행을 시작합니다. 이거 희한하네. 우리 하면 안 되는 거 왜 아니에요? 그런지 벗어날 모르겠는데 수가 없네. 저희가 시즌 1 시작했을 때가 이제 서울에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 있었을 때였고 아, 그렇죠. 5월. 시즌 2 시작할 때도 이거 약간 겨울 돼서 재유행하는 거 아니야 했을 맞아요. 때였고 이번에는 또 재유행이 지금 한참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러다 가봐야 될 보니까 텐데. 예,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아, 예, 그럼 집에서 게임해야죠 뭐 하겠어요. 또 돌아온 집콕 추천. 그렇죠. 휴가를 못 지긋지긋한 떠날 집코 때. 추천자. 언제까지 집콕을 할 돌아도 거야? 집콕이야. 여행은 못 가지만 어쨌든 너무 힘드니까 쉬기는 해야 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집콕 휴가 추천자. 그로도 생각을 해봤고 결국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It Takes Two라는 이 게임이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아, TV 시리즈로도 네.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서사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 It Takes Two. 직역하면은 둘이 필요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원래 It Takes Two to Tango. 그러니까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그렇죠.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이게 2021년에 출시된 게임이에요. 영화에 우리가 칸 영화제, 뭐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이런 게 있고 아카데미 뭐 이런 거 있고 출판에도 이제 퓰리처상이라거나 뭐 노벨 문학상 같은 상들이 있잖아요. 게임 산업에도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있겠죠. 2021년에 근데 정말 최고의 게임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어, 게임은 정말 1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러니까. 게임의 기억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화 된다는 점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사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토리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It Takes Two니까 두 명이고 이름은 코디와 메이 부부입니다. 네. 코디가 남편이에요. 아. 그리고 집안일을 전담하는 주부고 아내인 메이가 이제 돈을 벌어오는데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부부는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인 거예요. 처음부터 대뜸 이혼이네요. 네, 시작할 때 이혼으로 시작을 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에 헤어지는 커플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보고 산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 아이가 있는 거죠. 이름은 로즈예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입니다. 자, 근데 코디와 메기 부부가 이미 시작할 때 이혼을 결정한 시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게임이. 이전에 얼마만큼 싸웠겠어요. 싸울 만큼 싸우는 거를 이 애가 계속 본 거야.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싸우나 이런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 뭔가 바뀔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부모님 사이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막 중재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ook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책이란 걸 어디서 주워와요. 그 책에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소원을 비는데 거기서 이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의 책은 하킴 박사라는 의인화된 캐릭터로 나와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판타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법이냐면
이 로즈가 가지고 놀던 부부의 인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로즈가 소원을 비니까 코디랑 메이가 영혼이 그 안으로 빙의가 돼버리는 거야. 인형이 된 거야. 응. 아. 우리는 사람인데 잭디랑 오지가 지금 손바닥만한 인형으로 스르륵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몸은 자고 있어. 본체는 자고 있을 자는 때.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근데 얘들은 그렇게 인형이 딱 돼가지고, 코디는 찰흙 인형이고 메이는 천 인형인데 이걸 원래 갖고 놀던 거예요, 로즈가. 거기 싹 들어가서, 너 뭐야? 너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한 거죠. 우리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아니, 대체 이게 근데 어떻게 된 거지? 황당히 할 거 아니에요? 아웅다웅 하다가 근데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요. 네. 왜냐면 말하고 있거든, 서로. 이게 말이 돼 하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당장은. 방법을 찾아야죠. 어떡해. 돌아갈 방법을. 이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로즈한테 가보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로즈가 잘 있는지 또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 생각을 들어서 로즈를 찾기로 합니다. 몸이 엄청 작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약간 그 서양에 약간 마당도 있고 이런 큰 집으로 나와서 오두막에서 시작을 해요. 이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근데 로즈가 있는 본체까지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한참 거리지. 걸리겠네. 그렇죠. 모험이 되겠죠. 여기서 소소하게 재밌는 게임적 설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오두막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있어요. 여길 나가기 위한. 그게 뭐냐? 청소기입니다. 피해야 돼요? 청소기야. 왜냐면 작잖아. 네. 빨려 들어갈 수 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기가 보스로 나오는데 이 청소기가 다 의인화돼 있어요. 이런 사물들이. 메이와 코디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청소기가 왜 사람에게 원한을 가질까? 맨날 청소기를 돌려서 화가 났나? 그런데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코디가 이제 주부니까 청소기를 막 돌리는데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냥 막 먼지만 빨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막 앞정 온갖 이런 걸 것들을 아. 먹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우리 메이가 엔지니어 아니겠습니까? 고쳐줄게 해놓고 오두막에 넣어놓고 방치한 거야. 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한을 아는 채로 한참을 혼자서 사귀고 있었는데 어라? 얘네가 왔네. 나타났네. 어. 근데 자기가 훨씬 커. 빨아들일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큰일이니까 이제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맞설 방법을 찾는 상황인데 어쨌든 설득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커지면 돌아가면 꼭 고쳐줄게 라고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래 고마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합킴 박사라는 그 사랑의 책 얘기를 했잖아요.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근데 너네 완전 좋은 고급 프랑스 청소기 새로 사놓은 거 있잖아. 아. 라고 알려줬어. 까발리는 거야. 갈등을 일으키네. 그래서 청소기가 흑화합니다. 흑화해서 이제 최종 보스가 되고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제 이런 게 게임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천신만고 끝에 청소기로부터 벗어나서 오두막 밖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쌍안경이 하나 있어요. 그 망원경. 걔한테 가서 들어보니 얘가 모든 상황을 목격한 거야. 걔도 의인화구나. 얘 다 의인화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청소기는 빨아들일 수 있고 쌍안경은 멀리 볼 수 있고 얘가 이 메이와 코디가 인형이 되는 순간을 다 본 거예요. 목격한 거야. 목격자네요. 목격자인데 그 상황을 보니 로즈가 이 인형 두 개를 들고 앉아서 울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놓고 나가는데 그 뒤에 니네가 살아 움직이더라. 맴짓. 증언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실마리를 찾은 거죠. 자 눈물이 이 인형에 떨어져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울려 다시. 로즈를 만나야지 다시. 울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맞아. 너무 슬픈 결론 아니니? 얘를 또 서럽게 울게 만들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실마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고 엄청나게 울려보자. 그 사실 부모님이니까 애가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울지 알겠지. 알겠죠. 왜 가장 소중한 장난감을 파괴하자라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오두막에서 나와서 본체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는 나무도 있고 정원도 있고 지하에 막 엄청난 동굴도 있고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두 사람이 과연 로즈를 울릴 것인가 그리고 울린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재미를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팀플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팀플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녹음실에 들어와 있지만 이 녹음실에 굉장히 작은 존재가 들어와서 본다면 과연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상상력 있잖아요. 영화에도 막 갑자기 작아졌다라던가 그런 것처럼 나무에서는 딱 들어가 봤는데 다람쥐랑 말벌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 그 안에서 뭐 그런 식이고 막 풍뎅이가 보스로 나오고 정원에 갔더니 온실 같은 게 작은 게 있는데 식물들이 막 흑화해가지고 다 왜냐면 돌보질 않은 거야 사실. 너무 바쁘니까 돌보지 않고 있다가 막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썩어 있는 건데 그게 막 보스로 나와가지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요. 갑자기 집에 있는 식물들이 나도 그렇지. 좀 찔렸어. 얼마나 그랬어.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덮칠 수도 있다고. 또 로즈네 방으로 가면 장난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들이 다 의인화돼서 뭐 적이 되든 아니면 도움을 주든 그런 게 있고
뻐꾸기 시계 안으로 들어가서 막 시간을 돌려서 뭘 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뭐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스노우볼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집이나 일상의 친숙한 공간을 굉장히 거대한 세계로 확장을 확 시킨 다음에 거기서 뭔가 과제를 주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으로서의 특징이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서사랑도 연결이 되는데 It takes two,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필요해 라는 거잖아요. 이 게임은 휴가를 가서 하시든 집에서 하시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 네, 무조건 둘이 해야 돼요. 2인조 신기하네. 2인용인데 그냥 2인용이라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임을 하기도 그쵸, 하고 그쵸. 보통. 보통 이런 건 네, 근데 그쵸. 컴퓨터랑 싸울 수가 있어서 혼자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혼자 할 수 있죠. 아니면 굉장히 여러 명을 매칭 시켜가지고 하는 요즘에 그렇죠. 그런 그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많이 하는 게임도 있고 그런 구조가 많은데 다인용 게임이라고 하죠. 이건 그냥 다인용도 아니고 무조건 2인용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메이, 한 명은 코디를 무조건 해야 되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PC 한 대로 둘이 할 수도 있고 각자 온라인을 통해 연결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두 명이 해야 되고요. 뭐 근데 다른 게임들을 보면 뭐 얼마나 특이하겠어 2인용 게임 얼마나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명이 게임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다른 한 명이 잘하면 해결되는 게임도 많아요. 맞아. 쉽게 말해 나는 죽었는데 책디가 잘하면 그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된다거나 맞아. 이런 것도 많은데 이 게임은 둘이서 플레이를 하는데 서로의 플레이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오두막에서 청소기랑 싸우는 얘기 했잖아요. 그 앞뒤로 이제 연장통들이 막 나오는데 코디는 못을 쓸 수가 있고 메이는 망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디가 멀리서 못을 쏴서 박아요. 벽에. 그럼 메이가 망치의 머리로 거기에 탁 하고 걸어서 반동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 반동을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다음에 코디가 못을 박아줘야 갈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망치만 들고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가고 못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호흡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호흡도 호흡이 중요하고.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동시에도 이제 이렇게 탁탁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명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조종을 하고 한 명은 총을 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다 싸우겠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그걸 둘 다 할 수 없어. 행복할 수 있나? 무조건 둘 다 할 수 없어. 너 빨리 뭐 박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야, 그걸 그렇지. 거기다 박냐? 아,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성격에 된다고요. 따라서는 오히려 화해가 아니라 더 성격이 나빠질 수 벌어질 있. 수 있다는 점. 네, 그거는 인간성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밌는 설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장치에 다 넣어놓은 게 스노우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면 북극, 뭐 남극처럼 이렇게 눈이 막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N극과 S극이라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책디한테 N극을 달아놓고 오지한테 S극을 달아놓으면 둘이서 딱 어떤 걸 맞추면은 날라와. 딱 가서 붙는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N극과 S극 자동차랑 붙고 어디는 예를 들어서 N극이 붙어있는 다른 데 가면은 N극 가지고 있는 사람 튕겨나가고 이런 식의 설정을 계속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쉽고 단순한 게임이 아니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정확하게 재밌을 것 딱 같은데? 도전적인 난이도.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거 이제 또 미덕인 게 그냥 뭐 제한 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도 잘 되고 하다가 그냥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접어. 어디서 실패했나요? 네, 저분 여러 군데에서 실패하지. 네. 게임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게임으로서의 흥미로운 설정들이 많이 나오고요. 문자 그대로 이제 이텍스트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임 설정 안에서 계속 부부 상담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적이야. 그렇죠. 뭔가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쌓여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디 네가 비록 정원을 다 안 갖고 나서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너는 정원 갖고 오는 걸 참 좋아했었지. 라든가 갑자기. 금쪽 같은 부부 새끼. 그렇지. 여기 보면은 메이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다 넣어놓은 거야. 마이크니 뭐 CD 플레이 뭐 그런 걸 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거기서 뭘 하면서 그런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서로가 되게 일상에 그러니까 지쳐있다 보니까 못 보던 서로의 모습을 다시 발견을 하는 거죠. 스노우볼 같은 거는 그게 보통 여행지에서 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여행 갔던 데인 거야. 기념품이니까. 그렇죠. 그럼 막 로맨스를 떠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점점 회복해 나가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몸을 되찾을 방법을 계속 찾는다. 이제 이런 구조로 전개가 됩니다. 뭐 게임이니까 네. 엔딩은 예상이 되실 거예요 아마. 뭐 좋은 결론이 나오는데 예상되는 결론인데 사실 이건 정말로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예요. 부부가 싸웠는데 뭔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과제를 같이 극복하다가 관계를 회복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경험을 준다는 게 전 되게 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플레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이제 싸운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야,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나올 때 막 답답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바꿔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역할을 어. 바꿔. 야, 네가 해봐. 네가 해봐가 오. 네, 물론 그렇다기보다는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해볼게 어. 하면 되지만 난- 네가 해봐가 망치가 더 쉬운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서로 약간 그 분배를 잘 해놔서 이거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바꿔서 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그 캐릭터들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북돋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화이팅! 이렇게. 나도 10번 실패할 때가 있거든. 그럼 같이 한 사람도 10번 실패할 때 이제 내가 10번 실패했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또 계속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협력을 할 수밖에 그쵸. 없는 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응원하게 되면서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감각을 계속 주는 거야.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사와 딱 정말 붙는 거죠. 그 감정이라는 것들이. 이게 바로 게임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몰입을 함에 있어서 책이나 영화도 몰입이 되지만 직접 내가 계속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책디가 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한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이 작품은 누군가와 화해할 결심을 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쭉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협력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작품이고, 울게 됩니다. 마지막에 또 오, 울어요? 진짜? 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로즈만 네. 우는 게 아니고 저도 로즈가 울어요? 아니라 그 플레이어가 울게 되는 거야. 어. 그래, 그렇지, 이런 거지. 이거 게임 맞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추천작으로 가져올 정도로 작품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 들으면서 이게 게임이니까 진짜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약간 메타버스처럼 우리 가상의 인물이 들어가 있고 뭔가 거기서 진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느낌인 거예요. 게다가 스토리도 있고. 스토리도 있죠. 음. 그러니까 뭔가 공감되는 포인트들을 계속, 그러니까 되게 보편화된 서사로 만들려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추억을 자꾸 소환하는 어떤 장치들. 우리 집에 가면은 사실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연애했던 하나씩 시절에 있죠. 뭔가 또 가지고 있던 거라든가, 상대방이 어떤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저도 이게 인상 깊은 게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요새 게임 광고를 보면 항상 대서사시가 있어요. 뭔가 막 맞아. 몬스터가 나오고 막 전설이 그치. 깨어나고 용이 나오고 영웅이 판타지 세계. 나타나고 막 전쟁이어야 되고 막 하여튼 엄청 큰 어떤 판타지적인 세상이 약간 요새 게임 시장 주류인 것 같은데 일상적인 가정의 상황들을 주요 소재로 한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상 그렇죠. 깊었고, 그 가운데서 이런 소품 하나가 다 게임의 요소로 사용된 것도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되게 창의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랑 해볼 수 있을지 용기를 한번 내보긴 해야겠죠? 하다 찾아보시죠. 분명히 나 싸울 것 같아가지고 야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진짜 클리어하게 끝을 봤을 때 느끼는 뭔가 동지애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플레이 시간 제가 보니까 14시간, 5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당연히 끊어가면서 하는 거고, 스테이지가 몇 개 나눠져 있으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쉬어도 되고, 아주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즐길 수 가이드 있어요. 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고, 중간중간에 미니게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해봐도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소품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게 미술도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그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의 요소로 생각하는 뭐 조작, 뭐 서사,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영화처럼 그 모든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달성해놨는데 소재는 굉장히 평범하다는. 그게 진짜 대단한 매력적이네요. 퀘스트마다 에피소드로 뽑아내면 한 그 드라마 되는 거죠. 6편 정도 그쵸? 7편 나오는 되겠는 거고. 거죠. 그리고 이게 플레이하다 보면 정말 피식 웃게 된 유머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주고받는 대화인데 약간 처음엔 진짜 거의 비꼬기의 끝을 보여주는, 사이가 안 좋을 때 시작하니까. 근데 점점 이거 약간 장르가 점점 로맨스가 드라마가 되는 것 같은데, 블랙 코미디였다가 뭐 그런 과정도 즐기실 수 있을 것 이미 같습니다. 관계 드립에서 약간 느껴졌어요. 이 유머의 기운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드립을 치는 하킴이라는 박사도 굉장히 유머 캐릭터로 나오는데, 별명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김흥북이에요. 김흥국 할 때 김흥북. 그래서 러브북이니까. 진짜 웃겨요, 정말. 보고 있으면 막, 그리고 정말 얄미워,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삐처리 할 뻔했네. 그 얄미워서. 오프닝에서 대사가 그분이 하신 거죠. 그렇죠. 김흥국. 관계 드립. 관계 드립이 김흥북이 하신 건데, 이런 소소한 재미들까지 곁들여서 한번 게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잘 하시지 않는 분들도 캐주얼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특히 휴가 때 집콕을 하신다면 15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4박 5일 휴가를 썼다 라고 하면 하루에 3시간씩 하면 클리어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정말 휴가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덕PD의 휴가 추천작 게임이었죠. It Takes Two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영화로 나오면 좀 봐야겠어요. 이번 주에 뭐 봤지도 좀 이어가 보자면 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이야? 헤어질 결심도 영화였으니까 그렇지. 예.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그러면 리터럴리 시즌 오랜만이고. 3 끝나고. 정말 제가 가져온 소설은 기욤 미소의 인생은 소설이다라는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스포가 포함됐다는 점.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들어요 말아요? 추천. 들어요. 뭘 또 읽어요 제 얘기들. 친절한 방송. 주인공이 플로라라는 여성 작가인데 되게 잘 나가는 작가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딸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딸 캐리가 사라집니다. 집 안에서. 근데 수사를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던 플로라가 순간 이 사건을 누군가가 만들고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떠올린 말이 보르헤스의 말인데 누구도 세상이 상상에 불과한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꿈과 현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플로라는 누군가 지금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고 있다. 라는 의심을 하는 거의 거죠. 장자의 그 맞아 뭐. 내가 나비고 꿈이 뭐 나비가 나고. 그래서 그런만 쇼지 뭐. 지금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플로라의 선택은 소설을 쓴 현실 세계의 작가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인공이 죽는다는 결심을 해요. 극단적이야. 그래서 총을 자신의 머리에 딱 겨눈 다음에 3초 줄 테니까 나를 말려봐 라고 현실 세계의 작가를 소환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현실 세계의 작가가 자신이 쓴 소설 속 그 픽션 세계를 오가게 되는 소환돼요? 네. 오. 얘기가 바로 인생은 소설이다라는 그쵸. 이게 딱히 스포는 아닌 게 음. 초반이요. 첫 장의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서부터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이 왜 좋았냐면 우리가 진짜 뻔하게 하는 말이 인생이란 무대 위의 주인공은 나다 라든지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쵸. 고통이 주어지면 내 팔자가 그러겠거니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플로라는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써내려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짜여진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식으로 부수고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내 인생이 소설이라면 그 책의 집필자가 정말 나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게 되는 장면이어서 인상 깊었고 딸 캐리가 정말 찾을 수 있었는지 그 현실 세계 작가를 불러들여서 뭐 이거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오지의 작품은 뭔가요? 또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뭘 하든 오랜만이야 이런 식이면 그냥 다 오랜만이라고. 그냥 저희가 다 오랜만이에요. 헤어질 결심할 거 아니면 오랜만이야.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한 편을 들고 왔는데요. 제목은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처음 들어요. 봤어. 네, 상도 많이 받았고 유명한 작품인데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은 커스틴 존슨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리차드 존슨이에요. C. 리차드 존슨이라는 인물인데 시애틀에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고 이 두 부녀는 7년 전에 어머니를 알츠하이머로 사별한 경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지내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랑 같은 병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아버지가 진료 실수를 하고 환자들 뭐 더블 부킹을 하고 약 처방을 실수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늦게 아버지도 엄마랑 같은 병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시점부터 이 커스틴 존슨은 아버지의 죽음을 다룬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 게 일단 아버지가 다양한 방법으로 죽는 장면들을 연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의 장면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다큐로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것이 이 다큐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무대 뒷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의 장면들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천국에 대한 상상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장례식이라는 과정까지
이제 그 모습을 영화로 제작하는데 그 영화 제작기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이 이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어가는 제작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면에 아버지가 이제 결국 은퇴를 하세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있었던 그 사무실을 은퇴를 하고 딸이 지내는 뉴욕으로, 시애틀에서 뉴욕이면 이제 미국을 이제 횡단하는 건데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딸과 함께 지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는 아버지가 지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딸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쇠약해져 가면서도 이 딸과의 어떤 기억들을 만들면서 아버지의 언젠간 다가올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그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 다큐가 전개가 됩니다. 예상되겠지만 막 마지막엔 거의 막 눈물 줄줄이에요. 장례식도 있다면서요. 그쵸. 특히 이런 부모님이 약해져 가는 거를 보는 그러니까.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부터 약간 시작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점점 이제 회사 생활들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쇠약해져 가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자기 집에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상징이 그치. 되게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이 다큐에서도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버지가 시애틀에서 뉴욕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나서 뉴욕에서 차를 몰 수가 없으니까 차를 처분을 해요, 시애틀에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깜빡깜빡 하시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것처럼 내 차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러해서 차를 팔기로 했어. 지금 팔려고 올려놓은 중이야.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해를 하면서도 자립의 상징이라고 느꼈던 그 자동차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존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울어요. 그 장면이 되게 슬펐고 어떤 작품들은 테크나 어떤 그런 미적인 감각 말고 오로지 사랑으로만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이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랑 딸이 서로를 굉장히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정말 여과 없이 담겨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들이 생각보다 건질 게 많이 없는데 좀 그래도 간만에 건졌다. 좀 건졌다. 어. 그래서 자신 있게 좀 예. 추천도 드리고 싶고 보고 나면 이제 엄마 아빠 전화 한 통 드리시라고 그러게. 네 들고 와봤습니다. 아, 가상의 죽음이 뭐 1, 2, 3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꽤 많이 나와요. 막 길을 가다가 막 컴퓨터가 떨어져서 맞아서 쓰러져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막 나오는데 이제 스턴트맨 쓰고 막 피 주머니 차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협조적으로 재밌게 막 그걸 해요. 어. 그런 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 가상의 죽음들과 진짜 실제의 죽음은 10번의 죽음이 되는지 그렇지요. 약간 혹시 뭐 카탈로그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자 골라보세요. 약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좀 근데 기분 좋을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눈물 아니요, 줄줄. 근데 그냥 네. 이제 그런 게 주는 따뜻함이 또 있어요. 맞아요. 눈물 줄줄 슬프지만 흘리면서. 뭉클한 예.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듣고 난 후에 어떤 걸 보셨는지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휴가엔 이걸 봐야지 뭐 저런 걸 추천하냐 이렇게 너네 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요? 그럼 저 볼게요. 추천해주시면 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도 그거 보고 여름휴가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